영양제를 먹어야 돼? 굳이. 왜 영양제를 먹어? 자, 인트로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만났을 때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점심 뭐 먹었을까? 아, 김치찌개. 그럼 김치찌개 영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면 어제 저녁은 어떻게 드셨어요? 물어봐요. 집에서 밥 먹었죠. 그럼 반찬 몇 개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는 것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건데 내가 왜 아플까요? 그러면 여기 먹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합버튼을 먼저 건들 수도 있고요. 자, 너 영양제 먹니? 영양제 왜 먹어? 본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진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보통 보면 아직까지는 뭐랄까 이제는 지금 많이 시대가 코로나 바뀌고 나서 영양제를 누구나 다 한두 개씩 먹어요. 그래서 좀 편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뭐 밥만 잘 먹으면 돼. 심지어 저희 시골 제가 거창에 가잖아요. 저 농사 지어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직접 농사를 하셨는데 왜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세요? 그러면 아 이거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 이 나이에 이렇게 막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기가 쉽거든요. 자,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영양의 불균형이 있대요. 자, 옛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여러 가지 나물 먹었죠. 근데 고기 몇 번 먹었어요? 명절에만. 그렇지, 명절에 먹었죠. 밥도 하루에 3끼 먹었어요?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끼케 한 끼, 두 끼. 나머지는 감자나 뭐 이런 걸로 먹었잖아요. 자, 영양의 불균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이게 대량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이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옛날을 생각하면은 하루에 밥 한 끼, 두 끼밖에 안 먹었어요. 단백질 1년에 한두 번. 기름 튀긴 게 어디서 다 삶아서 묻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변화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 우리 어떻게 먹어요? 밥 다 먹고 빵 먹어요. 간식으로 떡도 먹어요. 밥은 하루에 3끼 먹어요. 단백질 애들 식당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기 없으면 반찬 없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매 끼니마다 고기 튀긴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뭐 치킨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원래는 적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갈 때 이제 몸에 이제 계통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요, 이게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 병원에 가면 우리 뭐 순환기기 가세요, 뭐 내분비가 가세요 그런 계통이 있잖아요. 소화기기 가세요 이렇게 계통이 있고 그 계통에서 들어가 보면 만약에 소화기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위, 뭐 대장, 소장, 담낭, 뭐지 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기관은 다시 또 뭐로 되냐면 조직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세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포가 건강하다는 거는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조직 검사해봐야 돼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포를 떼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슨 병입니다. 이 형태가 아리까리한데요. 우리 6개월 있다 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병 키워야 내가 무슨 병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뇨다. 그럼 당뇨 약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리까리 할 때 조금 더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만 기다리다 6개월 있다 오시면 다시 검사하고 뭐 약을 줄지 말지 할게요. 내 몸을 갖다 의사한테 그냥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게 음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내 세포에 그냥 못 들어가요. 입자가 커서. 그래서 뭘로 바뀌냐면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가수분해가 됐을 때 이 형태가 내 세포로 들어가는데 이 세포 속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산소와 그 다음에 조효소가 있어야 내가 이 속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산소는 숨 쉬잖아요. 숨 쉬면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때 뭘 들어가죠? 기름이 들어가죠. 기름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끊임없이 넣어요. 근데 기름을 넣을 때 움직여서 좋은데 단점이 뭐예요? 배기가스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산소가 꼭 필요해요. 근데 산소가 쓰고 나면 내 몸속에서 얘가 활성산소로 몸에 나타나서 왜 우리 항산화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효소라는 건 뭐냐면 얘를 가수분해할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네가 잘 소화돼서 소화 흡수돼서 내 몸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책을 봤을 때 96%, 4% 이런 게 뭐냐면 이 조효소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을 태워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자 옛날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었다면 지금 많이 먹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포도당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걸 갖다가 분해해주려면 비타민을 옛날보다 몇 배를 더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하루에 2끼 먹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만약에 10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하루에 3끼 먹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 이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20을 먹고 30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얘가 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지구가 특히 대한민국이 땅이 넓지가 않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크니까 여기서 농사를 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때요? 넌 이번에 쉬어? 그 여기다가 농사를 져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 땅에다가 내가 만약에 쌀을 심었다고 할게요. 곡식을 심었어요. 그러면 땅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미네랄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싹을 틔우면서 햇빛을 통해서 얘가 뭐가 들어요? 비타민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는 우리가 곡식을 먹는 건데 우리가 여기다 농사를 졌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다 뭐 예를 들어 쌀이면은 우리가 보통 일무작이긴 한데 밭 같은 경우 어때요? 겨울이면 비닐하우스까지 껴면서 계속 씹어내기 때문에 땅에서 먹을 영양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야채가 비타민 결핍이에요. 상추가 비타민 결핍이래요. 옛날에 일손이 많아서 잡초에서 뽑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고랑과 고랑 사이에다가 뭐를 심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해요? 제초제 뿌려요. 일손은 없으니까 잡초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초제 뿌릴 때 어머 내가 원하는 얘 좀 먹는 거야.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옛날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얘를 대량 영양소, 얘를 미량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요. 미량 영양소. 자,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데, 자, 포도당은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가수분해 됐을 때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이 내 세포에 쏙 들어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아서. 포도당이 남아 돌아.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포도당이 세포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렇죠?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남아 돌죠. 그럼 무슨 병이 생겨요? 당뇨병. 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깨끗하게 다 가수분해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다 되지 않았어.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뭐가 있어요? 아토피, 건선. 이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가수분해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엄청 많죠? 아토피, 건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산은 뭐예요? 내 비상식량이죠. 근데 비상식량이 너무 많아. 비만. 요즘에 비만이 뭐예요? 질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뇨가 생겼다, 아토피 건선이 있다, 알러지가 있다, 비만이 다 내가 먹은 것들이 완전히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늘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5대 영양소라고 하고 지금은 물과 식이섬유까지 이제 6대 영양소라고 해요. 근데 우리 요즘에 건강 책자라든지 그런 데 보냐면 파이토케미칼 무슨 얘기냐면 내 얼굴만한 접시로 5접시 이상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록달록하게 상추 예를 들어서 열무김치, 배추김치 이렇게 그냥 그거 말고 알록달록한 거 그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가 식물 추출물로서 항산화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 헬스팩에는 이거 들어있죠. 뭐 있어요? 빨간색 빨주노초 무지개 생각하면 돼. 토마토. 그 다음에 주황색 뭐가 있어요? 시망, 귤, 노가 뭐가 있을까요? 금자나 추출물. 녹차. 그 다음에 파 없고 올리브. 그 다음에 포도. 이 7가지 추출물이 들어있는 영양제예요. 보통 다른 데는 비타민 C라고 하면 비타민 C만 있다면 비타민 C도 제가 말했잖아요. 감자에서 얻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과일 야채에서 얻을 수도 있지만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거냐 항산화가 엄청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로 솔직히 말하면 5접시 얼굴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토마토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니까 잘 모르나? 500g 하나가 7,5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비싸요. 비싸요. 소화시키는 것도 문제고요. 조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이걸로 돈을 따졌을 때 얼마일까요? 근데 우리 헬스백 어때요? 이것도 있고 이것까지 있잖아요. 근데 한 팩 얼마예요? 2,500원. 엄청 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비타민과 미네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비타민은요.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자,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에는 B하고 C가 있고요. 그다음 미네랄은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구리, 아연, 그다음에 망간, 올리브덴, 크롬, 그다음에 요오드 맞죠? 네. 둘레, 아니 하나 빠졌어. 셀레늄. 아 맞다, 셀레늄. 자, 이렇게 미네랄 있고요. 자, 그러면 비타민은요.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비타민 A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유산암 만났을 때는 비타민 A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비타민 A가 조금 들어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천에 한 명은 이 비타민 A가 부족한 몸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베타카로틴은 우린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으로 들어있는 영양제가 대부분 없어요. 다 비타민 A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베타카로틴은 되게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박쥐고 얘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내가 비타민 A가 필요해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전구체로 돼서 바뀌고 내가 이걸 항산화로 내 몸에 항산화 물질이 많아 비타민은 충분해 그러면 얘가 항산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되게 안전한데 이걸로 들어있지 않고 보통 비타민 A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간혹 뭐 천에 한 사람 정도는 이게 전구체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끔 조금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암 걸렸을 때 비타민 D 수치 검사하는 게 뭐냐면 이 비타민이 햇빛을 받았을 때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타민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햇빛이 있어야 나오는 비타민은 인간 누구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을 때 암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D 중에서 비타민 D3 형태로 있을 때가 가장 우리 몸에 햇빛을 받았을 때 생기는 비타민 D가 이게 3 형태래요. 그래서 요걸로 되어 있는지 보고요. 얘는 토코페놀로 세포를 갖다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건데 얘도 합성이냐 천연이냐에 따라서 DL 알파 토코페놀이 있고요. 그 다음 DL 알파 토코페놀인 거예요. L자가 있는 게 합성이에요. 그래서 천연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합성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 혈액에 관계된 건데 K2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얘가 1, 2, 3, 4, 5, 6, 7, 8, 9, 12를 쓰고 이렇게 지워요. 그럼 외우기 쉬워요. 그러면 비타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흡수가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예. 그래서 얘가 유독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4000%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이 있어서 충분히 써라라고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아이들 청소년기를 가장 생각하는 게 뭐예요? 키성장.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 가지면 뭘 걱정해요? 기형아 걱정하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은 예전에는요 1:2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1:1 비율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플래티넘 플러스는 뭐예요? 연구기관이나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기관이 연구했더니 칼슘 형태가 1:1일 때 가장 흡수가 잘 되더라 하고 연구기관이 만들어내니까 바로 우리 그렇게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리와 아연 그것도 1:6. 그 다음에 이게 뭐지? 망간. 그 다음에 몰리브덴. 얘는 왜 저는 그런 얘기예요. 뭐 암에 하시는 분은 공기청정기가 되게 좋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집안에 공기청정기 있는 거 괜찮은데 얘가 걸어다니면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배출할 건데? 물론 안 마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은 안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들어온 걸 배출하는 게 더 중요하죠. 미세먼지 같은 거 같은데 처음 그런 것들을 배출해주는 기능이 바로 몰리브덴이잖아요. 그 다음에 크롬과 요오드. 요오드는 요즘에 갑상선 질환인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셀레늄, 항암 비타민이라고 해서 1980배까지 비타민 C보다 더 월등한 거. 암 치료하는 사람들 보면 셀레늄 비타민 드시는 거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망간 같은 경우는 아니 크롬이 저거죠. 당뇨.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비타민이 헬스팩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저기 뭐 추출물까지 해서 이런 거 기억해가지고 내 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을 먹어야 된다. 왜 영양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인트로가 제품이잖아요. 근데 나 헬스팩 안 먹어 라고 하면은 왜 안 먹는지 물어보면서 이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치는 거죠. 이거는 주가 아니라 내가 사업할 때 제품을 이제 집어넣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문제인지 한 번도 찾게 하잖아요. 우리가 제품인지 돈인지 그런 걸 따질 때 결국 돈을 벌어도 어떤 상태인지도 내가 나 어떤 거 요즘에 보면은 뭐 나 당뇨약 먹고 있어, 나 혈압약 먹고 있어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그동안 그렇게 혈압약을 많이 먹었는데 왜 못 끊어? 더 늘어? 그러면 약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혈압을 줄이는 방법이 뭔지 영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요걸 한번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제가 당뇨 뭐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건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대사가 되고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타민의 종류가 뭐가 있고 미네랄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지금처럼 이 세부한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활성산소 얘기가 많았는데 자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숨 마셔도 활성산소가 생겨요. 이 활성소가 뇌에 들어가면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거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무릎에 들어갔다 관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라든지 또 뭐 뇌에 들어가면 치매도 걸릴 수 있겠네요. 내가 어느 곳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활성산소는요 자 우리는 전자구조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을 때 가장 안전하대요. 근데 내가 어떤 걸 일을 쓰고 나면 얘가 하나가 사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얘 본능이 뭐냐면 안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다른 데 두 개를 막 건드는 거예요. 야, 나 너무 외로워.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얘가 가서 건드려요. 그럼 얘도 이게 하나 없어지죠. 그럼 없어진 게 일로 오면 좋은데 끝이에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가 점점점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몸에 질병이 점점 더 노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노출된 애가 내가 활성산소가 있으면 뭐라고 해요? 항산화 제품 먹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항산화는 여기가 전자구조가 6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먹었을 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셀리언스가 판단한다 그러죠. 너 형태가 얘가 불안해. 그럼 너는 아예 사멸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보니까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 내가 하나 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또 다른 애는 또 주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졌을 때 얘가 만약에 항산화가 간에 대한 항산화도 먹을 수도 있고요. 눈에 대한 항산화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대사질환은 우리 메타볼리즘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먹었을 때 간에 대한 항산화가 약해. 그러면 산소에서 얘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남들 공격하죠. 근데 공격한 걸 집어넣지 못하는데 얘는요. 간에 대한 항산화제를 먹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다 썼어요. 에너지를. 그러면 눈에 있는 항산화제가 이렇게 있다가 얘가 하나 보충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살아난대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하나를 먹을 때보다 두세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더 시너지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의 영양제, 눈의 영양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항산화를 만들어 우리가 활성산소로 상한 몸을 갖다가 복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종합 영양제를 먹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 영양제로 안 됐을 때 간에 대한 영양제를 추가로 더 먹고 눈에 좋은 영양제를 추가로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활성화되는 거고 정도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부각시키기 위해서 메꿔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까지. 이게 뭐라고요? 그냥 일반 우리가 전자구조, 우리 인체에는 전자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대요. 그 왜 저기 뭐지? 하얀 책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왜 거기 하얀 책자 보면은 왜 건강한 세포, 활성화된 세포, 손상된 세포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형태가 건강한 세포는 동글동글하잖아요. 근데 산화된 세포는 이게 형태가 이상해요. 그래서 항산화를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좀 예뻐져요. 저희 이제 이거 녹화 안 하는 거죠?